네, 아까 우리 266페이지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고요. 266페이지 옆에가 제4부 합격 확신 문제풀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3일 패션이 다 끝났습니다. 3일 패션이 다 끝나고요. 제4부가 267페이지부터가 되겠는데요. 제4부에서는 한 장을 딱 넘기게 되면은 백데이터 설치하기라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앞에 지난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백데이터 설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안내를 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 컴퓨터에 더존 스마트 A를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설치를 먼저 해야 된다. 다운로드가 양이 커요. 다운로드가 잘 안 된다면은 학원에 여러분들 이런 USB를 가져오면 제가 거기다 프로그램을 복사해 드릴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집에서 잘 되시면 그냥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이 작업이에요. 백데이터 설치. 교재 백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은 회사를 만들어서 쭉 했습니다만은 이 이후부터는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 최신 기출 문제, 모의고사가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회사를 입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교재 백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백데이터는 네이버에서 3일i.com 검색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제품몰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왼쪽 메뉴에서 AT 수험서 자료실 그걸로 들어가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 프로그램을 닫아 놓아 볼까요? 네,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놓고요. 백데이터 설치할 때는 프로그램 닫아 놓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나 어디에 가가지고 3일i.com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 인터넷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3일i.com을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여기 검색이 되네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출판한 회사의 자료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여기 제품몰이라는 메뉴 보이네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네, 제품몰. 제품몰 들어오면 왼쪽에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수험서 안내 안에 있는 AT 수험서 자료실 일로 들어가요. 왼쪽에 있는 AT 수험서 자료실. 자, 들어왔습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AT 수험서 자료실에 들어오면 여기 제목을 보시면 백데이터가 1개, 2개, 3개, 4개, 뭐 24년도 것만 보면 4개가 보일 겁니다. 교재가 4개예요. 우리가 AT 수험서, AT 자격증이 4가지잖아요. 그 뭐가 있어요? FAT 2급, FAT 1급, TAT 2급, TAT 1급 이렇게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재가 4권이니까 백데이터도 4개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우리는 24년도 교재니까 자, 그 중에서 우리 교재 지금 하는 것은 이거예요. 회계실무 1급. 나중에 이제 우리 10월에 여러분들 19일 날 시험 끝나고 21일 날부터는 교재가 바뀌죠. 그때는 이제 이걸 백데이터 이걸 받을 거예요. 요건 두 번째 교재.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실무 1급 백데이터 거기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화면으로 진입을 하죠. 네, 뭐 설치 순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 그냥 이거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자, 초록색으로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거기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여기 파일 이름이 2024FAT1 또는 괄호 속에 뭐 숫자는 여러 번 받아서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G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저장을 해보세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그 다운로드된 홀더를 열어보시면은요 이렇게 열리죠. 저는 지금 다운로드라는 홀더에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이는데 저는 지금 파일이 있어서 5번째라고 보이는데요. 이 G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제하느냐, 이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저처럼 알약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 풀기 이걸 누르면 되고, 알약이 없는 사람들도 윈도우에서 압축 해제라는 메뉴가 뜨지요. 그걸 눌러서 압축 해제를 누르거나 풀기라는 게 있으면 풀기를 눌러서 해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제하는 거 더블 클릭으로. 그러면 압축이 해제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그 홀더가 하나 보일 거예요. 노란 홀더 2024 FAT 1급 백데이터, 이 홀더로 진입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생긴 파일이 이제 실행 파일이에요. FAT 1급 괄호 열고 2024 가로 닫고 EXE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백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해 주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R집 해제 파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든 파일의 적용 이걸 한번 체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해 주면 쭉 풀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 DB 업데이트 뭐 이런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첫 번째 화면이 자동으로 실행돼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최신 버전이 깜빡깜빡 하면은요, 여기 한번 눌러서 최신 버전이라는 걸 받아주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또 최신 버전이 받아지는 이 그래프 같은 게 밑에서 숨어서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화면에 나타나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타나요. 이 화면이 이제 깜빡거리지 않죠. 자, 사용급수 FAT 1급 그대로 주시고 회사 코드에서 돋보기를 눌러보시면 912번은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가 백데이터를 새로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이 보관된 홀더에 다른 데이터는 다 지워지고 출판사에서 제공한 회사 데이터만 쫙 깔립니다. 3101번부터 깔리는 거예요. 이 3101번부터 3106번까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3일 패션 할 때요, 1장 내용이 있었고 2장 내용이 있었고, 제 기억에 1장이 기초정보관리였을 거예요. 2장이 전표관리, 3장이 자금관리, 4장이 뭐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매수전표가 4, 5장, 그 6장이 지금 최근에 했던 장부마감, 5장이 결산이었네요. 4장이 매입매출전표, 3장이 그러니까 자금관리, 2장이 전표관리, 1장이 기초정보관리. 그래서 각 장별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4장부터 연습해야 되겠다. 그러면 3장 입력 완료로 로그인 해가지고 쭉 연습하시면 4장, 5장, 6장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이렇게 백데이터를 3일 패션을
왜 6개를 만들어 놨을까? 그걸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지금 앞에 진도 나갔지만 그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연습해 봐야지. 만약에 내가 5장을 전부 수업을 빼먹었어요. 5장. 그러면 5장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4장 입력 완료 상태로 로그인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5장과 6장을 책 보고 작업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 그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늘은 3200번 유형상사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유형상사 클릭하시고요. 밑에 확인 단추 눌러줄까요? 네. 그리고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면 유형상사라는 회사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 상단에 여기 유형상사 3200번. 여러분 지금 교재의 몇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냐면은 백데이터 설치 부분이고 제 1장에 넘겨가면은 이론 평가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론 평가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71페이지부터 이론 문제가 320페이지까지 있잖아요. 이론 문제가 상당히 많죠. 2단으로 편집되어 있어가지고 이 문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 유형별 연습 문제는 여러분 그 온라인 강의 때 중간중간에 정리 문제를 풀어봅니다 하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었었어요. 물론 다 풀었던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이 풀었어요. 여기 있는 문제를 온라인 강의에서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로 가느냐? 321페이지로 가요. 321페이지 유형별 연습 문제는 이론이 아니고 실무 수행입니다. 그래서 실무 수행에서 네, 321페이지부터는 유형별 연습 문제인데 이론이 아니라 실무 수행이다. 그래서 이 실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유형 상사에서 아니죠. 3일 패션에서 연습해봤던 내용을 유형 상사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유형별 연습 문제. 네, 실무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3일 패션 할 때 좀 모자랐던 부분을 이 유형상사라는 회사로 다시 보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상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 이제 실제로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 단축,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시간 단축해서 60분 내에 임무를 완성하는 그런 숙달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21페이지에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유형상사는 어떤 회사냐 이 소개를 한번 보면은요.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업이다. 네.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은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요.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이다. 항상 시험 볼 때 실무 수행에서는요,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소개가 나와요. 이거를 그냥 안 읽어봐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오늘 내가 해결하는 회사, 회계 처리하는 회사가 업종이 뭔지는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실수. 엉뚱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연습하는 유형상사 며칠간 하게 될 텐데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이 이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유의사항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표 입력 첫 단계에서 바로 이 말씀을 드렸죠. 예. 어떤 것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고 어떤 것이 일반 전표에 입력돼야 되느냐, 이것을 회계 담당자는 알아야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한다. 적용에다가 코드 입력하는 거 우리 그동안에 앞에 그 3일 패션 할 때도 뭐 코드 이용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라고 했네요. 반드시. 자, 반드시라면은 뭔가 코드를 넣지 않으면 회계 처리가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넣으라고 그랬냐면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거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거래는 어떤 거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3일 패션 할 때 한 번도 이런 거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모장에다가 한번 설명을 써보겠습니다. 뭘 설명을 할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타계정 대체 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재고 자산, 상품이나 제품을 말하는 거죠. 재고 자산을 자, 여러분, 재고 자산이라는 건 왜 재고 자산이라고 하느냐면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 자산이에요. 목적이 판매 목적이에요. 그런데 재고 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을 접대비로 이용한다든가 복리후생비로 이용한다든가 기부금으로 이용하는 기부금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타계정 대체거래입니다. 그때는 적요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코드가 무슨 코드냐? 이때는 적요에 8번 적요가 있어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타 계정으로 대체를 반드시 입력한다. 그 얘기입니다. 8번. 유형별 연습 문제 때는 그 예제가 나와요. 뒤에서 한 번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적요 코드를 그 이제 뒤에 그 문제가 나올 때, 그러면 적요 코드를 안 넣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적요 코드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안 넣으면 틀리게 돼 있어요. 틀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그때 한번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다. 자, 타계정 대체거래 이제 이해가 되시겠네요.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회계 처리가 아니라 원래 재고자산은 판매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회계 처리면 여러분 재고자산 판매할 때 분기 어떻게 했었어요? 머리에 떠오르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자,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에 돈을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에 또 하나 있죠? 상품 매출은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이고 매출세액은 분계를 뭘로 하죠? 부가세 예수금. 네. 그래서 여러분 상품 매출할 때 차변의 보통예금 만약에 그 대금을 전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 분계 생각날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접대비로.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상품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이 아니라 그냥 상품이에요. 자, 여러분 상품 매출은 상품의 매입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게 상품 매출이죠. 공급가액이. 공급가액이 원가만 받아가지고 공급하면은 회사가 마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붙여서 공급가액이 결정되죠. 그러면 접대비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익을 붙여서 접대비로 정리할까요? 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타계정 대체거래는 그 건을 만났을 때 입력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회계 처리를 원가로 한다 이거예요. 원가로. 매가의 판매가로 시가로 회계 처리 안 해요. 원가로. 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3번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여기서 관리 대상은 거래처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에다가 코드로 입력을 해왔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문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어떤 것이 있었어요? 자금 관리하면은 받으러움 관리, 지급어음 관리를 해라 할 때 F3 눌러서 했죠. 그 F3 눌러서 하는 게 추가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 뭔가를 지출했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 추가 작업했었죠. F3. 네. 근데 여기서 지문에 따라 이 말은 뭘까요? 문제에서 하라고 했을 때만 하라 이거. 네. 승용차에다가 승용차 수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추가 작업을 해라 이런 지시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요. 지문에 따라 문제에서 해라 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거기 문제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자료에 대한 설명과 평가 문제 1, 2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서 지시한 것만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써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런 거 계정 과목을 검색해 보면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이렇게 보였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 800번대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은요 900번대, 제조원가는 500번대. 그런데 제조원가는 이 신발 도소매업은 제조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조원가라는 것은 제조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번대 코드는 쓸 일이 없다. 도소매업에서는. 판매관리비입니다. 대부분 다 비용이 판매관리비고
일부 영업의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영업의 비용이. 수수료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수료 비용. 자, 우리가 신발 도소매업인데 수수료 비용 뭐를 하나 예를 들어보냐면은, 자, 우리 회사가 장부 기장과 부가세 신고라든가 세무 신고를 땡땡 세무사무소에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월 30만 원씩 그 기장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바로 기장 수수료를 9월 26일 날 지급 보통예금으로 계좌에 이체했어요. 그러면 분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대변이 보통예금이죠. 농협은행에서 이체했다. 30만 원. 차변은 뭘까요? 그런 것이 수수료 비용입니다.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비용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무대행, 장부 관리 이런 것이 용역이거든요.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건 수수료 비용. 자,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입니다. 왜 그러냐? 판매관리비다 이거. 판매관리비. 그러면 수수료 비용이 판매관리비 말고 뭐가 있는데 제조원가에도 있고 영업의 비용에도 있어요. 자, 도소매업이니까 제조원가 500번대는 사용할 리가 없겠으나 영업의 비용에 대한 수수료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판매관리비일까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요, 장부, 복식부기 의무자면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춰야 되고, 때가 되면은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판매관리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여유자금이 많아가지고 그 단기 매매증권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보통예금 우리의 통장에서 이체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농협은행에서 19,000원을 이체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이 9,000원이 뭐지?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어치 주식 사면서 수수료가 9,000원이 나갔어요. 그것까지 해서 1,9천만 원. 1,9천원. 19,000원. 19,000원. 그러면 이제 차변을 분개를 해볼게요. 자, 아이고, 날라가 버렸네. 자, 이제 우선 차변만 쓰겠습니다. 아까 대변에 보통예금 썼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0만 원어치죠. 이건 자산 증가. 그러면 여러분 9,000원은 뭘로 해야 될까요? 이게 수수료죠. 자, 증권회사에서 대행을 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비용.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그러면은, 자, 신발을 도소매하는 우리 회사가 이 수수료를 신발을 판매하고 하는데 꼭 지출해야 되는 수수료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왜 샀어요? 신발 판매하는데 필요해서 샀나요? 아니죠. 영업하고는 관계없이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영업 외적인 수익을 좀 올리겠다. 영업 외적인 수익 때문에 이 수수료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 돼야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코드 중에 900번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 꼭 800번대로 해서는 안 되고 900번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이 이와 같이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수수료 비용. 또 한 가지는 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요. 수수료 비용이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수수료가 있어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쯤 이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자, 유형상사, 유형상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번에 저기 남부권에다가 물류센터를 하나 지려고 그래요. 거기에 물류센터를 하나 지려고 해서 거기에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우리 회사 스스로 검토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무법인 무슨 법인에다가 남부권에 무슨 토지 위치 알려주고 이 물건을 우리 회사가 매입해서 물류센터 건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 좀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법률 전문가가 검토해 주죠. 그냥 해주지 않고 뭘 받아요? 상담료라든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상담료가 바로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거를 수수료 비용이다. 우리 토지가 물류센터니까 영업과 판매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수수료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한 비용은 우리가 유형자산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발생한 모든 비용. 그러니까 그 토지 대금에다가 그 토지를 사면서 법무법인의 그 상담료가 들어갔다. 그러면 상담료도 토지의 취득원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중개료도 지출했다. 그 중개료도 토지를 등기하면서 취득세가 납부됐다. 또 등기 수수료가 들어갔다. 모두 취득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것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로? 토지라는 자산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회계 처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이 바로 지금 방금 예를 들은 그런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처리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판매관리비 설명하다가 뭐 이것저것 좀 설명이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앞으로 기출문제, 모의고사 할 문제에서도 내용이 똑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는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연습문제 한번 해보죠.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에서는 자료 설명, 뭐 이렇게 평가 문제 이렇게 냅니다. 주식회사 유형상사는 대표자를 박상준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다. 그리고 대표이사 주민번호가 이렇게 된다. 평가 문제 보면은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환급금 계좌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지시사항을 보면 세 가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박상준으로 바꿔라. 주민번호는 이렇게 바꿔라. 그 다음에 계좌도 이렇게 입력해라.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요? 회사 등록에 가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 볼까요?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이라고 있죠? 들어가셔가지고. 왜 이렇게 회사가 많느냐?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실제 시험 보는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백데이터 설치했죠. 앞으로 공부할 회사들이 여기 쭉 다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차차 공부할 회사고, 오늘부터는 이제 유형상사부터 일단 시작입니다. 자, 유형상사 선택이 돼 있을 거고요. 여기 대표자 이름, 이걸 고치면 되죠. 박상준.
바뀌어져 있어요? 백데이터 설치가 안 된 건데 그러면? 예,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아까 그 다운받은 백데이터를 다시 실행하세요. 모두 적용 눌러서. 이미 박상준으로 바뀌어 있다면은 그 자리에는 백데이터가 지금 방금 새로 설치된 게 아니라 설치해가지고 이미 수업을 진행한 데이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방금 설치를 새로 하면 진행한 데이터는 다 지워져요. 초기 상태가 되니까. 자, 대표자 주민번호도 여기다 새로 입력하세요. 610617 1042 426. 계좌번호는 밑에 보면은요 18번에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을 때 사용하는 계좌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하나은행 여기 부분 검색에다가 하나 하고 엔터 치면 되죠. 하나은행 확인 이런 식으로 넣고 지점은 직접 타자해야 돼요. 서대문. 어휴 오타가 나. 계좌번호도 직접 타자하면 돼요. 524 다시 66658 다시 222 엔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이어서 풀도록 하죠. 쉬는 시간 됐죠?